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영성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꼭 신학적이나 혹은 종교학적으로 얘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영성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영성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현상적인 입장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적인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 그럴 때는 그게 인간적인 것만이 아닌 신적인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영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을 왜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 사람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비인간화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쉽게 합니다. 인간이다. 인간이 못되었다.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하다. 저런 짐승. 인간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다. 생물적 존재다. biological being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고등동물, 다른 동물들을 하등동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말하는, 의견이 있는, 생각이 있는 그런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을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동물적 존재로 얘기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이야기로 이해할 때 그리고 인간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자고 할 때 우리는 철학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존재, 철학적 인간학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philosophical being. 우리는 철학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칸트가 한 것처럼 사람은, 나는,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즉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가?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뭐합니까?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기가 막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인간을 철학적 인간이라든지 철학적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적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적 존재이지만은 이 동물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존재에 의해서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물적 존재가 철학적 존재를 때린다면, 여기를 무너뜨린다면, 여기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계속 동물적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철학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말하고 또 거기서 보람을 말하고 거기서 인간됨을 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죠. 그 사람 철학이 없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 없이 그랬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가치와 정신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철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죠. 목사의 철학이 무엇인가? 목회를 하죠.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교육을 하죠. 교육의 철학이 무엇인가? 정치를 하죠. 정치 철학이 무엇인가? 과연 거기 철학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인간이 좀 더 인간적인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학적인 인간이다. 동시에 교육인간이다.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배운다는 것은 모르는 데서부터 아는 것으로 점점 진화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점점 자라가죠. 자라가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동물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화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화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찰스 다윈을 통해서 진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언가 자꾸만 진화되어서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무엇인가가 어떤 생물학적 존재가 점점 진화되어서 변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70여 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 속에서 뭐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나 과학자를 통해서나 무엇가 이렇게 변화되더니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 저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여기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즉 생물학적으로 본다든지 동물학적으로 보는, 그 생물학적으로 보는 인간 이해에서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진화된다. 그러면 그 진화되는 인간 속에 철학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동물만도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보호해 주어야 인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걸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아주 잘 자란 아이가 한 9개월쯤 되어서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낳자마자 걸어요. 뛰어요. 저는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낳자마자 뛰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인간은 그렇습니까? 동물적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알죠. 감정이 있죠. 이게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에게 언제 들어갔을까? 글쎄, 이게 좋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원숭이 속에 언제 사람이 갖는 생각과 마음,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동물적 존재로, 생물학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면서 철학적 존재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철학 속에 정신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해 보자. 그래서 생겨난 인간을 위한 학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심리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심리학이 많이 있죠.
관계적인 심리학이 있죠. 심지어는 인간주의 심리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인간일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도 많고 조직도 많고 교육도 많고 많이 있는데 과연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금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동물적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시에 인간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한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가 있죠. 선악이 있죠.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천사와 악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다. 어떤 때는 선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악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인간에게 우주성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창의성이 있습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뭐가 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인간에게 부패가 있습니다. 퇴폐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퇴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퇴폐적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신학적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Theological being. 우리는 신학적 존재이다. 이제 신학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학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땅에 신학적인 것이 많이 있죠. 종교적인 것이 많이 있죠. 과연 그 종교적인 것으로도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주관적으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과 상념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질적인 고민, 창조적인 고민, 그리고 우리를 인간 되게 하는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인간이 창의적 고민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인가?